사드 문제로 대치하던 한중 관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할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드 갈등이 드디어 해결 국면에 돌입하는 네,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 7월 사드 문제가 좀 대두가 되면서 1년 3개월 동안 한국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냉담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일례로 뭐 중국 단체 관광객 금지라든지 그리고 한국 드라마 방영에 대한 제한 그리고 뭐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그리고 특히나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 그리고 소방 조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같은 사드 보복 조치가 좀 있어 왔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중국과 이런 관계는 개선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런 그 국내 사정에 의해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한중 양국이 이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속도로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발표가 좀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한국도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같은 보복 조치로 인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 같은 보복 조치에 대한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네. 다만 이번에 이제 이 공산당 19차 전국 대표회의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그 19차 당대 이후를 좀 공략을 해서 좀 조정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것이 이번에 발표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합의문에 대해서 뭐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뭐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번 합의문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좀 지적들이 있어하는 건데요. 네. 이제 합의문 발표가 장관급이 아니라 이제 차관복급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지적이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사드 보복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사드 자체는 주권, 한국의 이런 자국의 국민들을 위한 주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타협점으로 삼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간의 보복 조치를 했던 중국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감을 표명 정도는 받아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사드 배치를 추가하진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주권 이런 자국 외교 부분들에 대한 위치를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네.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발언을 했던 게 이제 삼불 정책, 우리는 네, 흔히 맞습니다. 삼로 정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킨 것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지적들과 별개로 일단 관계된 업계들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네. 중국에 진출했던 업계들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간에 이 같은 부분으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들만 해도 이 중국 관련해서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반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게 롯데인데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중국 112개 매장 중에서 87개 점포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중국 점포에 대한 매각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롯데 측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간에 이제 철수를 하기로 했던 입장은 고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42%, 기아차는 64%라는 매출 감소가 있었는데 이번 관계 정상화에 따라서 이 같은 감소폭이 좀 줄어들면서 서서히 정상화를 좀 찾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사드 보복전 이전까지 상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많은 네.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바로 갑자기 괜찮아질 네. 수는 없겠죠. 뭐 이런 롯데뿐만 아니라 면세점, 화장품 업계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관계가 발전이 될 것 네.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같은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이 사드 보복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사드 여파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들이 치워지고 또 통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치를 통해서
통관이 좀 쉬워지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판매도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도 한국과 중국 간에 이제 밑에서는 어느 정도 협력 관계, 투자 유치라던가 이런 협력 관계들이 있어 왔지만 중국 당국의 좀 눈치를 보면서 아무래도 좀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이 해소 부분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 같은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유통, 면세점, 화장품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이유가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컸기 때문인데 네.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타격을 입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럼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네. 이제 이 여행객들이 다시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행업계 네. 굉장히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간에 이제 사실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 금지라는 정말 직접적인 제한을 네.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이 완화가 실질적으로 조금씩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이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인 시트립에서 한국 여행 페이지를 다시 게재를 했고요. 운항을 중단했던 이 상하이 저가항공인 춘추항공이 다시 한번 운항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다소 변화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훈풍이 불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행 상품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이제 이용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보통 걸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보복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되기까지는 아무래도 그 같은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항공이나 선편이 간편되었던 것도 그 정상화를 찾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품 기획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요. 다행인 것은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기획 여하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이 같은 부분들이 회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특수성이 이번에 사드보복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밑에서 물밑 정책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문을 발표했다라고는 하지만 중국 측에서 정부 측에서 앞장서서 이 회복세를 주도할 것인지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중국 내 반한 감정도 계속해서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기까지는 그래도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사드 보복을 겪으면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큰 우리 경제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네. 나왔었거든요. 앞으로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뿐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한 방향의 의존도가 크면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미 이제 중국과 한국의 최근에 보면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이 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중국 의존도가 사실 이번 사드 보복 조치가 아니더라도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년 내에는 반드시 또 한 번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리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번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시장을 좀 넓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호실적을 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 네. 이제 단순히 가격 경쟁을 통해서는 중국에 좀 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서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이런 기술 격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질적으로 상품을 좀 개선을 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영 교수와 한중 관계 회복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